네, 안녕하세요. 파이낸스 코더입니다. 오늘은 이 금융 RAG 중 인베딩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인베딩 모델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굉장히 크게 체감을 했었습니다. RAG 성능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모델이 문제가 될 수 있고, 파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이 청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다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인베딩 모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베딩 모델을 단순 개념뿐만 아니라 이 수학적인 의미랑 이 모델 선택 그리고 이 실무 활용까지 좀 깊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인베딩이란 무엇일까요? 어, 텍스트를 벡터 공간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. 즉 예시로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특정 차원으로 벡터화 시키는 것이 이 인베딩인데요. 이 특정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 인베딩 모델마다 정의하는 이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차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이 차원을 통해서 보존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이런 벡터 공간에서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 살 때 이 대출 이자라는 문장은 굉장히 한글로 봤을 땐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땐 되게 비슷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벡터 공간에서는 좀 가까워지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걸 좀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 형태로 좀 구성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Q는 결국 쿼리라고 해서 이 사용자의 질문을 의미하고 D는 이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 청킹 형태로 분할된 도큐먼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RAG에서는 이 벡터 간 거리 계산 문제를 이제 인베딩 모델로 이제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인베딩이 이 리트리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. RAG의 리트리버는 동작은 쿼리를 먼저 인베딩을 합니다. 특정 인베딩 모델의 차원수에 맞게. 그리고 이 청킹도 인베딩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이 쿼리와 청크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인베딩의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검색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문제 예시로는 이제 쿼리로 소득 없는데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 인베딩이 안 좋았을 때는 관련 없는 문서를 검색하게 됩니다. 그럼 의미가 매칭되는 것이 실패하겠죠. 그러면 이제 관련 없는 문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LLM이 그 문서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맞지 않은 문서가 검색이 되면 당연히 답변을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베딩은 이 검색 정확도의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인베딩의 모델 종류인데요. 크게 덴스 인베딩과 스파스 인베딩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이 덴스 인베딩이고요.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. 대표 모델로는 이 BGM3라든지 E5 라지, 그 다음에 오픈AI 인베딩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 덴스 인베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빠른 게 장점이고 좀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이 덴스 인베딩 쪽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스파스 인베딩은 보통 전통적인 방식인데요. 이 키워드
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시로는 BM25라든지 이 TF, IDF 등이 이 키워드 기반이고, 보통 이그젝트 매칭에 좀 강한 특징이 있고 의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새는 하이브리드 서치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, 이 댄스 임베딩과 이 스파스 형태를 같이 사용해서 좀 하이브리드 검색에 좀 사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임베딩의 제가 차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, 이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직역하면 디멘전이라고 하는데요. 임베딩 모델마다 이런 768 차원, 뭐 1024 차원, 1536 차원, 3072 차원 이런 식으로 임베딩 모델마다 이 벡터 공간의 표현력이 서로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. 차원이 낮다는 것은 정보의 압축이 심하다는 거고, 이 정보의 손실이 높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대로 차원이 높으면 이 표현력이 높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 하지만 메모리가 당연히 차원 낮은 모델보다 많이 사용해야 되고 연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실무에서도 이런 성능과 비용을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처럼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포 및 서빙 관점에서 봤을 때 임베딩 모델에서 이 사스 형태로 API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,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베딩 모델이 주로 있는데, 이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좀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오픈 AI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라든지 API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겠고요. 그리고 이제 SaaS 형태 말고 이 셀프 호스팅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, VLLM을 통해서 좀 그 임베딩 모델을 서빙하고, 아니면 이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좀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장점은 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좀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, 그런 단점으로는 운영이 복잡하다는 점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보안 때문에 이 셀프 호스팅 방식으로 선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무 활용 포인트는 결국에는 첫 번째로 쿼리 다큐먼트를 분리하는 모델이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,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메인 특화인데요. 이 금융 데이터 특성에 맞게 뭐 규정이라든지 상품이랑 이 조건에 따라서 일반 모델과 이 도메인 모델에 따라 이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청킹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데요. 임베딩보다 이제 청킹이 좀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잘못되면 임베딩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청킹과 임베딩이 다 같이 이제 조화를 이뤄 나가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임베딩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를 이 벡터로 바꾸는 함수고, RAG는 이 벡터 유사도를 검색하는 문제이고, 이 차원수와 모델 선택이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임베딩이라는 것은 결국 리트리버 품질을 결정하는 좀 핵심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, RAG에서는 이렇게 파서, 그리고 청킹, 그리고 임베딩 다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학습해서 RAG 성능을 좀 높이는데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